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성장 전망이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 수익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조차 가장 유망한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을 선정해서 집중 투자할 방법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정립해서 워렌 버핏을 제자로 두었던 벤저민 그레이엄조차 투자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할 수 없었기에 개별 투자자들은 재무, 회계, 주식시장에 대한 풍부한 지식보다 적절한 투자 기지를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전문가나 개별 투자자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를 위한 지식보다도 적절한 종목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그 선택이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 견뎌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눈앞에 대폭락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하나둘씩 성급하게 보유한 주식을 내던지듯이 지켜내기 가장 어려운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그레이엄의 말처럼 신중하게 분석하고 더 장기 투자하자는 마음을 되새기면서 그레이엄의 제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사랑한 종목 코카콜라에 대해서 가치 투자의 두 가지 관점,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의 시야에서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에 대한 간단한 기업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맨 처음에 약사인 존 스티스 펜버턴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만들었는데요. 처음으로는 소화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음료였던 만큼 소화제랑 포도주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변에 알코올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함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탄산수로 대체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최초의 콜라를 펜버턴과 함께 일하던 격리 직원이 그 이름을 정합니다. 코카콜라라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는 병 모양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콜라가 유리병에 들어서 나왔는데 이거는 코카콜라 판매권을 구매한 약재상 에이서 캔들러라는 사람이 공모전을 열어서 채택을 한 건데 우습게도 해당 병 모양은 콜라나 코카잎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카카오 열매를 떠올려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TMI는 그만 얘기하도록 하고 바로 기업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공격적 투자자는 총 5개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재무 상태입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유동 비율이 150% 이상이면서 부채가 순 유동 자산의 110% 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값인 유동 비율이 113%고 순 유동 자산은 약 440억 달러, 부채는 약 360억 달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순 유동 자산 자체가 마이너스고 해당 기준은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익의 안정성으로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본 기간이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본 기간이 딱 한 분기 있는데요. 그래도 연간으로 살펴보면 나머지 3개 분기에서 흑자를 보였기 때문에 이 기준은 충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은 배당 실적인데 최근에 배당을 지급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건은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번째 조건은 바로 이익의 성장률입니다. 5년 전의 이익보다 지금의 이익이 더 많아야 한다고 했는데 5년 전의 이익 대비 현재의 이익 성장률은 코카콜라가 무려 250%예요. 이거는 5년 전에 유난히 이익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뭐 어쨌든 따라서 이번 조건은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주가가 주당 순유형 자산의 120% 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코카콜라의 해당 비율은 마이너스 3000%인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순유형 자산, 즉 총 자산에서 총 부채와 영업권, 무형 자산의 합을 제외한 값이 음수이기 때문인데 이 조건은 코카콜라가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린 공격적 투자 기준을 종합해보면 만족하는 것은 3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2개로 총 5점 만점에 3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어적 투자자 관점에서 코카콜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적 투자는 늘상 말씀드렸듯이 총 7개의 기준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충분한 규모입니다. 충분한 규모는 연간 매출 1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지만 현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코카콜라와 동일한 업종에서의 매출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코카콜라의 최근 분기 매출은 약 11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가 속한 업종의 최근 분기 평균 매출은 얼마일까요? 약 33억 달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인 충분한 규모라는 조건은 양호하게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입니다.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는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눈
유동 비율이 200% 이상 장기 부채가 순유동자산 이하인 기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용어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과 같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고, 유동부채는 쉽게 말해서 1년 내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그러면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빚지고 있는 돈보다 2배 더 많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재무 상태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유동자산은 기업이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자산에서 빚을 다 제외한 거예요. 이게 장기부채, 즉 1년 넘게 빚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모든 자산을 다 현금화 하더라도 이 기업의 순자산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어요. 현재 코카콜라의 유동 비율은 113%로 방어적 투자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장기 부채는 약 354억, 순유동 자산이 약 마이너스 440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매우 건전한 재무 상태라는 기준은 두 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익 안정성입니다. 이익의 안정성은 10년 동안 적자를 본 기간이 없어야 되는데요. 코카콜라는 2017년에 한 분기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연 단위로 볼 경우에는 적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은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바로 배당의 지속성입니다. 이건 최근 20년 동안 배당을 꾸준하게 지급했어야 되는데요. 제공되는 자료 최대 기간인 10년치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익의 성장성입니다. 이는 EPS 10년 성장률이 33%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의 EPS 10년 성장률은 17.4%밖에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의외로 낮은 수치인데요. 기존에 분석했던 다른 모든 기업들은 이 기준을 충족했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기준은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바로 적당한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가 코카콜라의 수익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수익보다 주가가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겠죠. 그레이엄의 최근 3년 기준 PER이 15보다 낮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코카콜라의 3년 평균 PER은 26.12입니다. 이것만 보면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적인 분석을 위해서 코카콜라가 속한 업종의 PER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카콜라가 속한 업종의 3년 평균 PER은 바로 53.5고 해당 기준을 해당 업종보다는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기준은 반 정도만 충족하므로 0.5점을 줄 수 있겠어요. 마지막 기준은 적당한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기업의 자산 대비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걸로 주가에서 기업의 순자산을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해당 값이 낮으면 주가가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레이엄은 이 수치가 1.5보다 낮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의 PBR은 10.62라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동시에 코카콜라가 속한 업종의 PBR은 8.5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종보다도 PBR이 높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시킨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방어적 투자자의 관점에서 코카콜라를 살펴봤는데요. 총 7개의 기준 중에서 완전히 만족시키는 거는 3개, 반만 만족시키는 거는 1개,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는 3개로 총 7점 만점에 3.5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 외로 워렌 버핏이 사랑한 이 코카콜라의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이 약간 놀랍습니다. 이렇게 코카콜라에 대해서 방어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방어적 투자 기준에서는 7점 만점에 3.5점, 공격적 투자 기준에서는 5점 만점에 3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이 종목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워렌 버핏이 해당 기업이 같은 업종에 있는 시장에서의 독점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는데, 음료 시장, 특히나 콜라 분야에서 코카콜라는 수십 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이토록 사랑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코카콜라 주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